어린 시절, 당신이 무엇을 말하든 그것이 결코 충분히 좋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을 눈치챈 적이 있나요? 당신의 형제자매들은 칭찬받고 환영받으며 따뜻한 품에 안겼지만 당신 차례가 되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숨, 차가운 눈빛, 혹은 더 나쁜 경우, 침묵.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는 원치 않은 존재다. 이것이 원치 않은 아이가 지닌 숨겨진 상처입니다. 거절은 항상 큰 소리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애정이 당신을 건너뛰는 방식, 당신의 성취가 과소평가되는 방식, 당신의 존재 자체가 불편한 것처럼 느껴지는 방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위험한 생각이 뿌리를 내립니다. 심지어 내 부모님조차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걸지도 몰라. 이 생각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인이 되어 관계의 일, 그리고 모든 연결의 시도 속으로 따라옵니다. 항상 같은 질문을 속삭입니다. 나는 정말로 충분한가? 심리학자들은 이를 어린 시절의 거절로 인한 조용한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이는 순간적으로 아픈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과 사랑을 경험하는 방식을 평생에 걸쳐 재구성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태어날 때 아무런 방어 없이 시작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열리고 연약하며 전적으로 의존적인 상태로 친밀함과 안전을 갈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따뜻함, 접촉, 원해지는 확신. 하지만 그 영향이 주어지지 않거나 더 나쁘게는 원망으로 대체될 때 아이는 외로움 이상의 것을 흡수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랑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내면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사랑받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일시적인 상태, 마치 날씨가 추워졌다가 다시 따뜻해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결함이 상황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면 그것은 아이의 존재 구석구석으로 조용히 자라납니다. 존 볼비가 개척한 애착 이론은 이러한 초기 유대가 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최초의 양육자는 단순한 부모 이상입니다. 그들은 아이의 전 세계입니다. 그들의 반응,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일관되거나 소홀한 아이가 이후의 모든 관계를 해석하는 청사진이 됩니다. 만약 초기 유대가 안전하다면 아이는 사랑이 존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유대가 약하거나 차갑거나 거절적이라면 아이는 다른 교훈을 배웁니다. 사랑은 위험하거나 일관되지 않거나 자신에게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아이의 정신을 부드럽고 성형 가능한 점토로 상상해보세요. 모든 미소, 모든 찡그림, 모든 침묵은 그 점토를 특정한 패턴으로 빚습니다. 소홀히 여겨지거나 원망받는 아이는 단순히 결함 있는 부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부모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신을 희생하여 그 유대를 보호하기 위해 안으로 구부러집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이렇게 거절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 전체를 보는 렌즈가 됩니다. 어린 시절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이 렌즈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때 거절당한 아이였던 성인은 종종 조용하지만 끈질긴 질문들을 안고 삶을 걸어갑니다. 나는 충분한가? 나는 애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왜 연결이 이렇게 무겁고 붙잡기 어려운가? 이 의심들은 큰 소리로 외쳐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관계 아래에서 은연중에 울려 퍼지며 친밀함을 향한 모든 시도를 색칠합니다. 원치 않은 아이에게 가장 날카로운 상처 중 하나는 직접적인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교에서 옵니다. 사랑은 단순히 주어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불균등하게 측정됩니다. 아이는 누가 칭찬받고 누가 무시당하는지, 누가 부드럽게 안기고 누가 조급함으로 맞이되는지를 세심히 관찰합니다. 어른들에게는 그 차이가 작고 거의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이의 신경계에게는 유리처럼 날카롭습니다. 가족 거실을 상상해 보세요. 한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 부모는 미소를 지으며 귀를 기울이고 눈은 관심으로 반짝입니다. 또 다른 아이가 그림을 가져오면 박수가 이어지고 그 그림은 자랑스럽게 냉장고에 붙여집니다. 하지만 원치 않은 아이가 앞으로 나서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미소가 너무 빨리 사라지거나 목소리가 평평해집니다. 인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대본을 읽는 듯한 공허함이 있습니다. 아이는 알아챕니다. 그들은 항상 알아챕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점수판이 생기고 누가 따뜻함을 받고 누가 받지 않는지를 기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작은 불균형은 확신으로 쌓입니다. 나는 덜하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다. 잔인한 아이러니는 공정함을 갈망하는 아이의 마음이 그들의 인식을 더욱 날카롭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조, 침묵, 주저함을 감지하는 데 전문가가 됩니다. 이 조건화는 어린 시절에 머물지 않습니다. 교사의 비판, 친구의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심지어 파트너의 산만한 기분, 이 모든 순간은 오래된 상처를 다시 불태우며 성인에게 다시 거절이 찾아왔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들은 단순히 비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족에서 정의되었던 그 불균형, 사랑의 계층을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발달 심리학 연구는 이러한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확인합니다. 반복된 거절은 자존감을 낮추고 불안을 높이며 뇌가 사회적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본질적으로 원치 않은 아이는 거절의 색안경을 쓰고 성인이 되며 거절의 증거가 없는 곳에서도 그것을 찾아냅니다. 늦은 문자 답장은 버림받음처럼 느껴집니다. 작은 찡그림은 비난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거절을 예상하도록 훈련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나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에는 동일한 핵심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축하받지 못한 것. 아이에게 그 불균형은 결코 미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족 내에서의 자리가 조건부였다는 조용한 증거였고, 따라서 그들의 가치도 조건부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불균형에 직면한 원치 않은 아이는 결코 조용히 항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생존의 마스크, 의상을 개발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전략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보상 행동이라고 부르지만 아이에게는 사랑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자리를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일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완벽함의 마스크를 씁니다. 그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갈고 닦고 모든 성적을 쫓으며 흠이 없는 것을 추구하며 실수 없이 행동한다면 누군가가 마침내 그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실에서는 실수 하나에도 떨리는 학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며 완벽하지 않으면 자신이 버려질 것이라는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받을까 두려워하는 직원이 됩니다. 다른 이들은 수능의 마스크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방을 정확히 읽으며
가장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구부립니다. 부모가 침묵을 요구하면 그들은 사라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의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들은 모든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거절을 두려워하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지우는 방식으로 모든 관계를 측정하는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거절을 반항으로 바꾸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친밀함에 단단히 맞서며 분노를 갑옷처럼 입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밀어내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의 반항은 너는 나를 다치게 할 수 없다고 외치지만 조용히 너는 이미 그랬다고 애도합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이 아이들이 무모하거나 불복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 그들의 반항은 연약한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절박한 전략일 뿐입니다. 이 모든 길, 완벽주의, 순응, 반항은 마스크입니다. 그것은 아이의 본질이 아니라 생존 전술, 너무 오래 입어서 착용자가 그것을 피부로 착각하기 시작하는 빌린 의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스크는 얼굴에 단단히 맞춰지고 생존 전략과 정체성 사이의 경계는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 비극이 있습니다. 마스크는 아이가 견디는 데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을 촉발시킨 질문을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완벽주의자는 성취하지만 여전히 공허함을 느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인정받지만 결코 안정감을 얻지 못합니다. 반항자는 다른 이들을 밀어내지만 여전히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마스크 아래에서 동일한 상처가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침묵은 원치 않은 아이의 가장 잔인한 동반자 중 하나입니다. 고통은 좀처럼 큰 소리로 말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아이는 생존을 위해 양육자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지탱해주는 유대를 찢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비난을 내면으로 돌립니다. 내게 뭔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상처는 숨겨지고 말해지지 않지만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고통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보존합니다. 표현되지 않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반복되는 대본이 됩니다. 원치 않은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초기 거절의 메아리는 그들을 따라옵니다. 그들은 이상하게도 익숙한 파트너, 비판적이거나 거리를 두거나 무시하는 에게 끌립니다. 이는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지만 신경계는 이미 아는 것, 비록 그것이 해롭더라도 그것을 향해 끌립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계속하기를 선택해서가 아니라 치유되지 않은 패턴이 시간 속에서 메아리처럼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한때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던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같은 보이지 않음을 자신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잔인함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검토되지 않은 것은 다시 연기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입니다. 정서적 안전을 중시하지 않는 사회는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가정을 낳습니다. 여러 세대의 부모가 차갑거나 거리감 있는 가정에서 자랐다면 많은 이들은 자신이 받지 못한 것을 줄 도구 없이 성인이 됩니다. 한 아이의 거절은 가정의 벽을 넘어 커뮤니티의 구조 속으로 이어지는 더 큰 사슬의 일부가 됩니다. 이렇게 원치 않은 아이는 개인이자 상징이 됩니다. 그들의 사적인 아픔은 집단적 망각을 반영합니다. 사랑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의 그림자를 앞으로 나르며 그들이 오래전에 쓰여진 대본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아이의 신경계는 원치 않는 느낌을 일시적인 기분으로 떨쳐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험으로 기록됩니다. 각각의 한숨, 외면된 눈빛, 차가운 반응은 신호가 됩니다. 여기는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아이의 몸은 위협 아래에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심장이 더 빨리 뜁니다. 근육이 긴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반복된 반응은 아이의 내면 세계를 재구성합니다. 신경과학은 이 재구성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줍니다. 만성적인 거절은 뇌의 공포를 감지하는 경보베린 편도체의 활동을 높이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전두엽 피질의 진정 효과를 약화시킵니다. 그 결과는 항상 경계 상태에 있는 신경계, 마치 꺼지지 않는 화재 경보와 같습니다. 위험이 없더라도 몸은 그것을 예상합니다. 일상에서 이는 원치 않은 아이가 성인이 되어 늘 긴장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늦은 메시지 답장, 친구의 한숨, 심지어 가장 작은 비난의 힌트도 내면에서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민 반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몸은 거절이 오기 전에 그것을 예상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에게 평화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평온은 의심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의 배경이었던 혼란이 오히려 정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때 원치 않았던 많은 성인들은 자신을 불안하고 과도하게 경계하거나 쉽게 상처받는다고 묘사합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초기 거절에 의해 조율되어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생존하도록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 속에는 역설적인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거절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감지하는 데 안전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높은 감수성을 발달시킵니다. 그들은 표정, 어조, 침묵의 미세한 변화를 읽는 법을 배웁니다. 많은 원치 않은 아이들은 다른 이들이 간과하는 감정을 감지하는 데 마스터가 됩니다. 이는 마법이 아닙니다. 생존이 날카롭게 다듬어진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짐을 동반합니다. 아이에게는 거절을 끊임없이 탐지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성인에게는 삶을 걸으며 가장 작은 변화에도 조율되어 결코 쉴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때 그들을 안전하게 지켰던 그 감수성은 또한 그들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면의 경보가 꺼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처럼 모든 원치 않은 아이가 소리를 지르거나 명백한 잔인함이 가득한 집에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절이 표면 아래에 숨어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처럼 보이는 곳에 존재합니다. 생일은 축하되고 휴가는 보내지며 벽에는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웃은 정말 멋진 가정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벽 안에서 한 아이는 그림자처럼 방을 지나다니며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거절은 명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증거, 가리킬 만한 극적인 사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것은 무시당하거나 무시되거나 조용히 배제된 1000가지 작은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이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정말로 내 잘못인 걸까? 이렇게 거절은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현실 자체를 침식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종종 의도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가정 내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동역하게 짜여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반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지만 모든 것이 괜찮다고 들을 때 그들은 자신의 인식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의심을 성인이 되어 가지고 가며 자신의 감정을 재검토하고 본능을 무시하며 결코 과도하지 않았던 필요에 대해 사과합니다. 20년, 30년을 빠르게 앞으로 돌려보면
원치 않은 아이는 더 이상 자신을 그런 용어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직업, 파트너, 심지어 자신의 아이들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메아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에서 버림받을 두려움, 신뢰의 어려움, 또는 감정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거의 자석처럼 끌리는 나타납니다. 경력에서 과로, 성취에 대한 의심, 성공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 나타납니다. 어린 시절 집을 가득 채웠던 비판의 어조를 반복하는 내면의 목소리에서 메아리 칩니다. 바깥 세상은 유능한 성인을 볼지 모르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속삭이는 아픔이 있습니다. 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이 속삭임은 진실이 아니지만 그들은 오래전에 그들의 이야기를 쓰기 전에 그것이 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거절이 수십 년 동안 메아리 칠 수 있다면 원치 않은 아이가 영원히 그에 묶여 있다는 뜻일까요? 답은 어렵지만 희망적입니다. 아닙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있고 이해를 통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치유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때 어떤 아이였는지 정직하게 바라보고 일어난 일을 명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원치 않았던 느낌으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수치심을 풀어주는 힘을 가집니다. 한때 막연한 사적인 아픔으로 존재했던 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원인이 있는 상처로 식별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붙여진 상처는 돌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부모화, 레파렌팅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재부모화는 성인으로서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것을 자신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민, 인내, 긍정.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거절에 익숙한 신경계에게는 혁신적입니다. 당신이 결코 듣지 못했던 말을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치 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너는 속해 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낯설고 심지어 거짓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충분히 자주 말하다 보면 그것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획득된 안전 애착, earned secure attachment 이라고 부릅니다. 초기 유대가 약하거나 적대적이었더라도 친밀함의 패턴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치료, 지지적인 우정, 또는 사랑하는 파트너십을 통해 성인은 어린 시절에 거부당했던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관계는 안전할 수 있고 사랑은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한때 거절을 예상하도록 훈련받았던 뇌는 새로운 경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한때 위험에만 조율되었던 신경계는 천천히 평온의 리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은 이 변화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크리스틴 네프. 박사의 연구는 실패나 고통의 순간에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수치심, 불안, 우울을 줄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치 않은 아이에게 이 연습은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멈추고 나는 인간이다. 나는 실수를 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래된 정체성에 대한 반항입니다. 모든 작은 친절의 행위는 한때 그들을 정의했던 거절에 대한 저항의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역설적인 선물이 있습니다. 한때 그들을 거절로부터 보호했던 그 감수성은 치유되었을 때 공감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한때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외로움은 창의성과 깊이로 변할 수 있습니다. 거절의 불 속에서 형성된 회복력은 삶의 폭풍 앞에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치유는 원치 않은 아이를 지우지 않지만 그들이 강제로 맡았던 역할을 넘어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왜 원치 않는 것이 그렇게 깊이 상처를 주나요? 아이에게 사랑은 사치가 아니라 산소이기 때문입니다.
소속감은 영혼의 피난처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이는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질식합니다. 거절은 눈에 보이는 흉터나 부러진 뼈를 남기지 않지만 조용히 삶을 재구성하며 어린 마음에게 자신이 존재할 자격이 없다고 납득시킵니다. 그러나 거절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소속감은 원래의 가족과 함께하지 않더라도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한 가족, 우정, 당신이 보이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커뮤니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혈연은 소속감을 만드는 유일한 유대가 아닙니다. 사랑은 키워질 수 있고 창조될 수 있으며 새롭게 선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에서 저자로의 전환입니다. 원치 않은 아이는 그들이 받지 않은 거절의 피해자로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치유된 성인은 상황의 창조자로 나아가며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왜 내가 원치 않았던 걸까? 대신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해서 만들 것인가? 이는 고통의 부정이 아니라 통합입니다. 네, 나는 거절당했다. 네, 그것은 나를 형성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거가 미래를 지배할 힘을 잃는 전환점입니다. 실제적인 단계는 이 변화를 현실로 만듭니다. 거절의 기억을 일기로 쓰고 그 아래에 진실을 기록하는 것.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나는 그때도 같이 있었고 지금도 같이 있다. 치료나 혼란을 일관성으로 대체하는 안전한 관계를 찾아 신경계가 평온이 어떤 느낌인지 배우게 하는 것. 여전히 상처를 주는 가족 패턴과 경계를 설정하는 것. 왜냐하면 치유는 거절에 끝없이 노출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글, 예술, 음악을 통해 표현을 선택하여 침묵이 더 이상 고통을 인질로 잡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민을 실천하는 것. 당신이 한때 갈망했던 부드러움으로 자신을 대하는 것은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모든 친절의 행위는 원치 않은 아이가 마침내 사랑, 빌린 사랑도, 조건부 사랑도 아닌 이렇게 말하는 사랑, 네가 존재함으로 너는 소중하다, 으로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작했던 이미지로 돌아가 봅시다. 식탁에 앉아 접시를 바라보며 침묵 속으로 작아지는 소년. 그 소년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 소년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자신이 충분한지 궁금해하며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초대는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결코 듣지 못했던 말을 전하세요. 너는 가치 있다. 너는 충분하다. 너는 속해 있다. 왜냐하면 치유는 원치 않은 아이가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사랑으로, 어쩌면 다른 이들에게서, 하지만 가장 강력하게는 자기 자신에게서 품어지는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번역은 원문의 구조와 내용을 충실히 따르며 한국어 사용자에게 자연스럽고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수정이나 조정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